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하나는 장동혁이가 왜 당원들 의견을 70% 듣고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30%만 듣느냐. 이건 민심에서 뒤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선거에서 완패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반장동 세력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호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예, 전영진, 주호영 등등 한 40여 명이 바로 이 주장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친장동은 장동혁파는 무슨 소리냐? 예,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사과하겠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중도층이 온다고 웃기지 마. 딱 이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죠. 우선 윤 어게인, 그러니까 이제 계엄, 이건 뭐 책임을 통감한다는 수준에서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예방을 한 바 있죠. 이 요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우리 당원들의 절대적 요구는 윤 어게인과 절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하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을 딱 정리하라.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당시 후보가 결정적 패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까지를 끌어안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은 비서실장을 했었나요? 자, 김정은 지금 최고위원이 그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절대로 한동훈의 한자도 끊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경위인지를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가 느닷없이 한동훈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게 사실상 가장 결정적 해인으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금 대표 경선 때부터 한동훈을 정리하느냐 아니면 안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임 대표 체제의 과제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상당한 시일이 흘렀지만은 결국 최근 들어서 말이죠. 최근 들어서 당무위원장을 2호선 국민대 법제학장으로 임명하면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당계 사건에 대해서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요. 지금 이제 2호선 당무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 한동훈 당계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주 이걸 보면 자세히 보면 우선요. 4명을 특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이름이 한동훈이 가족, 그러니까 딸, 부인, 장인, 장모 이름하고 똑같아. 그리고 시기도 비슷해. 또 전화번호 끝자리 4개가 또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거 한동훈 가족 요것들이 완전히 난리를 친 게 맞네. 이렇게 지금 심증이 더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당무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언론 공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당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요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통일교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통일교 관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기느냐, 특검이 이기느냐, 아니면 여론, 우리 국민이 이기느냐. 예, 요거예요. 당연히 국민이 예, 당연히 국민이 이겨야 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현 정권의 이름도 뭐예요? 국민주권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예, 국민의 뜻에 따라가. 지금 국민이 이 정국을 반드시 리드해야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이죠. 왜? 우리 국민의 판단이 옳으니까. 그래서 이 옳은 판단 중에 하나는 통일교 해산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종교 탄압이기 때문에 국내적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 통일교가 줬다는 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줬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 정부 때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하고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 이게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 누구누구 돈 줬는지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거간 역할,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언론 또는 SNS에 딱 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걸려든 사람이 전재수예요. 그런데 전재수는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이다라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저기서 이것도 이미 다 나오고 있죠. 지금 이재명이도 말하자면 통일교하고 접촉을 하려고 했다까지 나오고 있어요. 접촉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뭐 사실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요. 지금 이제 보도 매체를 통해서도 레거시 미디어, 방송이든 신문이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채널 A가 제대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A가 보도하고 있는 이재명과 통인과의 접촉설,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전 정보사령관. 예. 자, 그래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에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걸 공개를 했습니다. 특검이 나한테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평 그 공무원 극단적 선택한 거 있잖아요. 자기 하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엄청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서 결국은 참지 못해갖고 생명을 끊어버렸잖아요. 그 비슷한 현상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 있었어요. 이거에 관해서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조목조목 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리바겐이라는 용어가 자체가 잘못됐다. 플리바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이실직고하는 거, 예, 자백하는 거. 이게 플리바게닝인데 노상원의 경우에는 사실도 아닌 거를 특검이 지금 내가 조작한 걸 읊으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이거는 완전한 범죄 행위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 플리바게닝이 만약에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플리바게닝 할 수 있게 특검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미 특검에서 또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증거 조작. 예, 이게 분명하다. 강하게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증거 조작과 관련된 노상원에 대한 특검의 이 불법 행태, 요거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말이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을 꼭 드리고 젊은 분들에게 많은 권유를 해서요. 빨리 아주 대형 유튜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단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단계 사건. 요거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그래서요. 한동훈 가족 이름. 그러니까 부인, 딸, 그 다음에 장인, 장모. 요 이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일단 이름도 똑같고 전화번호 끝번호도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세 명은 강남구병 지역에 있는 당원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거주지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한 명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외국민 당원, 지금 한동훈이 딸이 어디 다니죠? MIT 다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원가 있으면 재외국민 당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자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의혹이 더 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긴급 공지를 냈습니다. 긴급 공지 중간 조사 결과. 그래서 지난 말부터 조사를 하고 있어요. 11월 28일인가요? 예. 자, 그래서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한동훈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A씨, B씨, C씨는 모두 서울 강남구병 소속이다. 휴대폰 번호 끝 4자리도 동일하다. D씨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요 A씨는 한동훈의 부인, B씨는 장인, C씨는 장모, D씨는 딸 이름하고 똑같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들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서 이 공지문에 따르면은요, D씨, 그러니까 이제 딸하고 이름이 같은 이 사람은 12월 16일 날 작년, 그리고 B씨와 C씨, 그러니까 장인과 장모는 12월 17일, 예, 하루 뒤인, 그리고 이제 부인은 12월 19일 또 이틀 뒤 탈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언제 한동훈이가 탈당을 했느냐? 12월 16일 날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인물하고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한동훈이 딸하고 한동훈이는 같은 날 당원에서 떠났고 대표직에서 떠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익명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 1000여 건을 올린 거예요. 이게 단계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드루킹 사건이라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무 감사위원은요, 동일인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정황상으로 동일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게시자가 실제 한동훈 가족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에 이들이 쓴 글의 IP가 동일한 사람이면 동일하면 한 사람이 허수 아이디로 공로장을 왜곡한 것이 맞다. 예, 그래서 지난 28일 날 본격 조사에 착수한 이후로 어제 처음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랬더니 한동훈 계열이 난리가 난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듯이 한동훈 대표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인격살인이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는 누가 했느냐? 박정화가 있어요. 박정화.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듯 한동훈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명백한 개인정보 피해다. 예, 그리고 또 친한계는요. 최전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싸우는 한동훈 대표를 때려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얄팍한 내부 총국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났어요. 예. 그리고 또 한동훈 본인도 또 여기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동훈 본인도 또 방송에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SBS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최근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많이 몰리다 보니 정적을 어떻게든 공격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지도부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렬 반발하고 있고요. 강력히. 특히 박정훈이가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자, 박정훈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장동혁에 대한 후보 지지 연설을 요청하지 않을 거다. 거부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SBS 김태현 정치쇼에 나와가지고요. 윤한홍 의원이 얘기할 정도로 급하다. 윤한홍 의원이 어디 출신이에요? 경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남만 해도 영남이지만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러다 우리 선거 지는 건 아니야라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도 이런 총대를 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장동혁에 대한 유세 거부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에 대해서 우리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애정해 건너지는 거죠. 장동혁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년에 이 체제로 지금 계속 이런 기조로 가다 보면 지역에서 지원 유세오라고 할까요? 거부하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장동혁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한길 씨 같은 분이 사과하면 나 장동혁 손절할 거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벗어던져야 돼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지 지금 국민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립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비판에 아주 최전선에 나섰어요. 최전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장동혁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친한계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심을 갖다가 거꾸로 70%를 해도 시원찮은데 무슨 당심 70%냐? 또 무슨 사과냐? 사과를 해야지 왜 사과 안 하느냐?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이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이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왜냐면 윤한홍, 주호영, 그 다음에 이제 박정훈, 제가 윤한홍, 주호영, 박정훈, 지금 뭐 세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금 장동혁이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원회관을 지금 방문해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지금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내연 공세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런 지금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TV에 나와가지고요.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똘똘 뭉쳐도 못할 판에 스스로 판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말이죠. 한동훈이가 지금 2호선 당부감사원장은 윤어게인하면서 당동혁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다. 최근 장 대표가 코너에 많이 몰리다 보니 당내에서 정적을 어떻게든지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코너에 몰린 장 대표가 코너를 벗어나는 방법은 민주당을 더 공격하거나 당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장 대표는 당내 정적 제거를 선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부의 상황은 타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공갈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한동훈 계열들의 반응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했다? 이거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플리바게닝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증거 조작 회유 압박이라는 겁니다. 왜? 이 플리바게닝 특검법에 들어가지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협박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철저한 이것은 특검의 증거 조작이다. 예, 특검의 불법 행위다. 임계리 변호사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의 증거 조작이 드러났다. 예, 12월 8일 노상원 씨의 증인신문에서 특검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 특검은
노상원 씨에게, 노상원 정보사령관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몇 가지 불러주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 대하여 불러주는 대로 몇 가지 진술을 해주면 자기네들도 이것저것 털고 사람이 나면 버티기 어려운 형을 감면해 줄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고 한다. 노상원 사령관이 경험한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의 제보가 아니라 특검이 원하는 허위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특검이 자행한 이 행위는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다. 증거조작, 진술 회유이다. 노상원 사령관은요, 현재 개인정보보호 위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계리 변호사는 그래도 우리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이잖아요. 그러면 노상원 CC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명색이 정보사령까지 하신 분인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렇게 하는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좌파들이 노상원 씨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꼼꼼하게 SNS 글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내용이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소개를 하죠. 그리고 뭐 김계리 변호사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다 인정해야죠. 예, 이게 오게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그리고 특검은 이 기존 재판받는 사건 외에 추가로 평양 무인기 등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수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였고 처음에는 라포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니까 친분관계에 도움받을 것이 많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커피도 사주면서 조사를 하였고 조사가 끝나고 차 한잔 하고 가라는 것을 노상원 사령관이 거절하니까 노상원 사령관의 변호인이라도 둘이서 차를 한잔하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플리바게닝 법령을 특검부가 시켜서 수사관이 낭독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야, 이거 치사해요. 그래서 노상원 사령관이 수차례의 제안에도 거절하자 참고인의 지위에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의 피의자의 지위로 전환되고 타간다. 이게 복수를 한 거죠. 예, 협박을 더 세게 한 거죠. 신분전환해가지고 그러면서 노상원 사령관이 특검의 수차례의 집요한 요구에 양평 공무원이 자살한 이유를 알겠다고 말하며 그 부분을 조사에 남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남기지 않았다. 아주 나쁜 특검이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에 대하여 특검은 외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외환은 적과 통모를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연일 특검과 민주당은 대통령이 외환의 죄를 범하였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민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외환의 죄를 범하였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고 특검이 미친 건가 생각했었는데 뒤에서 이런 증거 조작을 하고 있어서 그토록 자신이 있었나 보다. 결국 특검은 윤 대통령에 대하여 외환죄로 기소하지도 못하였고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다. 예. 그리고 노상원 사령관에 대하여는 아직 추가 기소는 없고 기존 재판을 받는 사건의 종결을 1월에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진술이 있으면은 자신의 재판과 신상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특검이 한 짓은 대정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제보를 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그런 플리바게인이 아니다. 플리바게인이라는 제도 자체의 우연성을 논외로 하고 플리바게인은 있었던 사실에 대한 제보이지 허위 사실에 대한 진술의 작초를 플리바게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특검의 범죄다. 또한 플리바게인이 도입되어 시행이 된 것은 2025년도 9월 26일이다.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지금 여기도 또 노상원 씨라고 돼 있어요. 앞에는 방첩사령관 돼 있고. 대한 플리바게인을 한다는 기사는 2025년도 9월 16일이다. 또한 우리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2025년도 9월 23일이다. 예. 그러니까 26일 날 도입이 됐는데 그 이전에 벌써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어제 박우수 특검보는 2025년 8월 23일 이미 개정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문제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법정에서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법사위 통과해가지고 법이 됩니까? 대통령 사인까지 나와야 법이 되는 이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법이 도입되기도 전에 기소 여부를 가지고 협잡질과 범죄 행위를 하는 특검보라는 자의 법에 대한 인식, 민항과 수사를 한다는 자들의 범죄를 자행하고도 당당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볼 수 있었던 신문이었다. 특검은 플리바겐에 응한 누구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들에게 형의 감면의 대가로 어떤 허위 진술을 받아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특검하라. 네, 특검을 특검하라. 이런 지금 압박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지금 이재명과 통일교의 관계, 이런 중요한 내용은요, 또 여러분께 분석해 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아침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정말 시간은 빠릅니다.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방송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인데요. 구독과 추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즘 천리마 민방위, 이번에는 이제 이름이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낙서를 했죠. 그리고 또 지난 2월 22일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 기습 습격을 한 그러한 단체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본인의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3명의 액자를 벽에서 떼어가지고 방바닥에다가 내던지는, 그럼으로써 그 유리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실제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단체의 활동, 즉 자유조선, 옛날 기만소리를 마카오에서 제3국, 유럽에 있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그러한 장본인이 천리마 민방위입니다. 이 천리마 민방위가 다시 한번 이제 김정은이 체제 붕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활동 하나하나가 어쨌든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1일 뭐라고 주장했느냐? 김정은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김정은을 타도하기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 그래서 이름도 천리마 민방위가 아니고 자유조선이다. 자유조선이 곧 김정은 타도를 위해서 수립된 임시정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단체가 한 활동을 보면 본인들 주장대로 기만소리를 안전하게 제3국에 정착을 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그 이후로 몇몇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탈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이제 대대적인 김정은, 말하자면 붕괴 활동에 나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3명의 초상화, 그 중에 1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상화를 벽에서 띄어가지고 땅바닥에 내던져서 다 깨지게 한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아니면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가능한 매우 위험한 범죄 행각입니다. 이것을 직접 동영상을 촬영했고 거기에 리슨리, 최근에 On Our Homeland라고 써 있어요. 자기 조국 땅에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명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했느냐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관련 정보사항을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과연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3월 1일 자유조선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후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임시정부라고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김정은이를 타도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액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도 이분들이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한, 그리고 이 자유조선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동조 세력 규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사건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이루어졌다. 다만 장소가 어디냐? 왜냐면 on our homeland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딱 통치하고 있는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제3국에 있는 북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제3국에 있는 공간도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했을 때 거기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페인 대사관에서 일어났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습 습격을 해가지고 컴퓨터 빼가고 자료 빼갔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해가지고 뭐 머리통도 묶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박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바빠갖고 경황이 없는데 아무리 훈련이 다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액자를 내던지는 것까지 하고, 그러면 벌써 소리가 또 많이 나잖아요. 그걸 또 촬영까지 할 정도의 여유를 부렸다? 저는 그거는 약간의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주재 북한 공간은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3의 공간을 이용해서 일단 김정은이를 김정일 3대를 부자를 전부 깼다. 요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런 의지의 표현이 뭡니까?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결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강한 결심을 보여줘가지고 정말 자유조선을 김정은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키워주겠다고 하는 자진 지지자들, 지원자들, 서포터스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중국이라든가 또는 제3국에서, 저는 중국일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거 잘못하다가 중국 말하자면 공안에 걸리게 되면 중국에는 북한의 그런 천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위험스럽게 했겠느냐? 저는 제3국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초상화는 북한 내부에서 은밀히 반출해 왔을 수도 있고요. 요즘 뭐 합성 사진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에서 가지고 나오면서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첨단 그런 인쇄기, 칼라 인쇄기 같은 걸 통해 또 아니면 사진 조작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 단체는 최근에 자기네 활동과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이 많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을 당부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날린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본인 활동, 즉 임시정부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선전 효과를 누리고, 그 선전 효과를 통해서 끊임없는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정책적, 전략적 목표를 갖고 이번 사건을 만들었다. 완전한 날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의지, 김정은이 초상화를 딱 버려가지고, 맞으면 부숴가지고 김정은이 체제를 와해시키겠다는 강력한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보내는데 초점이 있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후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지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자유조선 단체에 가능한 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테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김정은이 타도 세력이 북한 내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해외에서만이라도 자유롭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방송 구독과 추천 버튼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